이거는 제가 만든 음, 브랜드거든요. 수베니어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서 이 상구름 화병이 만들어지는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 한번 잠깐 감상하실게요. 네, 이렇게 이 작품은 2017년도에 우수공예품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번에 좀 만든 건데, 주입하는 방법,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상구름 화병을 주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어요. 한번 잠깐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교반을 한 슬립을 이 비커 안에다가 이제 넣어서 이거는 지금 3000ml거든요. 3000ml 안에다가 넣어서 여기 보이는 이제 사용용 몰드 안에다가 넣도록 할 거예요. 이 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산 구름 모양의 화병의 틀입니다. 작은 자, 한 송이 보이시면 화병이다 보니까 이쪽 인구가 좀 작아요. 여기다가 이제 넣도록 할 건데요. 미리 만든 슬립을 그래서 비커 안에 이제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커를 꼭 나중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슬립이 맞죠? 이것도 지금 바로 쓰지 마시고 이렇게 교반봉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고르게 저어주시고 기포도 제거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준비물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 주입 시간을 잴 때 우리 타이머 있잖아요. 자, 이 타이머를 이용해서 주입 시간은 약 12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용이 되는데 여기 보면 석고 틀 안에 이 슬립이 들어가면 점점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거를 착육을 한다고 하는데 착육하는 시간을 12시간으로 12분 12시간이 아니라 12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해서 그래요. 슬립을 저 가운데에서부터 정확하게 자, 잘 떨어뜨려야 돼요. 가운데부터 정확하게 떨어뜨려서 좀 올라오시고 이 스페어 있는 부분까지 올라오게 다시 가운데부터 잘 떨어질 수 있게 넣어주세요.
지금부터 12분 동안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슬립 비거를 담은 슬립을 담은 비거를 그냥 열어놓지 마시고 이게 지금 말라요. 그래서 슬립이 마르지 않게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주입을 시작하면 스타트를 하셔도 이런 괜찮아요. 비닐을 이용해서 덮도록 하겠습니다. 꼭 덮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일정한 비중의 슬립이 나오게 됩니다. 유지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건조가 되면 비중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자, 일단 이따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는 주입이 다 되고 나서 배출하는 과정을 자, 이제 할게요. 지금은 슬립이 이제 12분 정도 주입이 된 거고 이렇게 안에가 비었어요. 이걸 배출을 할 건데 이제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출하는 방법은 이런 창칼을 이용하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안에 보면은 이 스페어 부분에 슬립이 이렇게 착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먼저 떼내도록 할 건데 이 안에 5mm 안쪽, 바닥에서 5mm 안쪽으로 해서 굴려서 이렇게 사선으로 빼내주고 다음에 슬립을 이렇게 들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안에 모양이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에서 안에를 칼을 이렇게 세워서 한쪽을 도려내 줄 거예요. 지금 제 기물 같은 경우에는 입구가 이런 식으로 작아가지고 도려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빨대를 준비를 할 거예요. 이렇게 먼저 있는 것들을 그 전에 이제 도려내 주면은 좋고요. 12분이 되기 전에 이거를 배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거 상구름 화병 같은 경우에는 입구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배출을 하게 되면은 안에 공기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쿨럭쿨럭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서 안에 있는 슬립이 석고면에서 떨어져 나오는 현상이 생겨서 그런 빨대를 이용할 거예요. 이렇게 주입구가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준비물은 바가지와 그리고 슬립을 체에 걸을 수 있는 이런 플라스틱 체 거기 위에다가 놓고선 배출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놓고 살짝 부를 거예요. 이렇게. 너무 세게 불면 안 되고요. 천천히 흐르는 거를 보면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 다 따라지면은 마저 안에 있는 슬립을 더 기울여서 빼내주세요. 슬립을 전체 다 따라주세요. 좌우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놓을 때는 어떻게 놓으시냐면 기울어진 상태로 직각으로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선이 되어 있는 약간 높이가 있는 틀에 놓고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약간 기울여서 45도보다는 조금 낮은 30도 정도 되는 각으로 해서 이렇게 놓도록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작가들을 소개를 해줄 거예요. 어떤 작가들이 있는 건지 그 작가들을 소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 아시다라고 하는 작가분 같은 경우에는 컵이나 혹은 곰을 이제 캐스팅으로 이제 만들어서 작업을 하세요.
이분 작업 같은 경우에는 북극곰을 주제로 해서 혹은 펭귄을 주제로 해서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환경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작업을 하신대요. 특히나 이분 작업에서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펭귄이나 이 북극곰을 가지고 주제를 작업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는 식기 같은 경우에는 그 하시오키라고 해서 수저받침이라는 걸 만드신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하루에 또 보면 세 번은 식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중에서 세 번 정도는 이제 그런 환경의 위험에 처한 동물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었대요. 그리고 이분의 작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쪽 왼쪽에 빨간 선에 있는 그 컵을 보면 밑에 부분이 어떤 거 보이시나요? 혹시 산 같은 것들이 저렇게 공간을 산을 표현함으로 해서 그 위가 하늘이 되게 하는 그런 공간을 연출하는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합성형으로 하는 이제 작가분 중에 한 분이 이 허은정 작가분이라고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같은 북극곰인데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곰이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이분은 어, 갑 틀을 만드는데 그 안쪽에 양쪽에 틀이 두 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앞쪽에 곰의 앞쪽과 뒤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손은 나중에 따로 만들어서 붙인 거고 일단은 몸통을 만들고 그 양쪽을 속파기를 한 다음에 다시 그 틀 안에서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분의 작업은 틀에서 나와서 후 작업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손 모양이나 눈이나 입의 모양을 조금씩 다르게 하거나 코를 붙이거나 귀를 붙이거나 하는 그런 후 가공이 다르고 한 마리 한 마리 다 표정이나 뭐 그런 동작들이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가업 성역으로 나왔지만 또 다른 느낌이 있으면서 똑같은 틀에서 나왔지만은 똑같지가 않고 다 다른 거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정지현 작가님은 슬릭 캐스팅으로 작업을 하시는데 이분의 작업은 어, 색 슬립을 가지고 주로 작업을 하시는데 색들이 차이가 많이 생기거든요. 적층이 되는 이제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뭐 그런 식으로 갖가지 슬립을 넣고 배출하고 그런 한 작업을 할 때 그런 수많은 과정들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그거를 깎아내요. 깎아내서 색이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해서 조명이나 컵을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하세요. 신세영 작가님이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은 모습을 한 사실적인 표현에 조금 주로 많이 한다고 해야 될까요? 컵을 만들었는데 선인장의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작업을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표면에 있는 질감이나 그런 부분들을 색감도 그렇고 원래 선인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색감을 가지고 이제 만드신 이제 분이시고요. 이분의 작업의 특징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한 겹 한 겹 마치 꽃잎이 펴지듯이 이렇게 되는데 석고틀을 한쪽으로 기울이게 되면은 석고틀의 장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께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였다가 또 반대쪽으로 기울이고 또 반대쪽으로 기울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층 한 층 쌓아간 그러니까 바깥쪽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안쪽에다 놓고 굉장히 한 작품이 나오는데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안에 색도 또 다르게 했죠.
정말 경이로운 작품 같아요. 여러분 한번 더 이분의 작업을 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화적인 느낌의 동물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조신현 작가님이신데, 여러분들 이분의 작업은 또 정말 경이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빨간색 줄무늬처럼 이렇게 층층층 이렇게 하얀 거 빨간 거 하얀 거 빨간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이거는 한 층 한 층 슬립을 넣고 기다렸다가 또 하얀색 넣고 기다렸다가 파란색 넣고 기다렸다가 그런 식으로 저 높이까지 다 쌓고 나서 나중에 표면을 연마를 한 거예요. 깎아낸 거예요. 그라인더 같은 걸로. 대단하죠. 정말 정성과 시간이 오롯이 들어간 작품입니다. 저 한 작품을 위해서.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저 주전자에 있는 손잡이가 특징이 있죠. 그리고 밑에 잔에 있는 그것도 그렇고 그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층층이 쌓아서 만든 다음에 다 일일이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드신대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붙이시고, 조신영 작가님의 또 다른 작업인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그런 특징들이 선의 특징들이 있죠. 그리고 색감이라든가 이분만의 작업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우경자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2019년도 스타 상품에 공모를 해서 이제 선정된 작가분이신데, 이분 작업은 지금 보면은 청화 안료라고 하는 약간 코발트 블루 계열의 안료로 작업을 채색을 좀 하시고 약간 와인잔 같기도 하고 그런 원샷잔 같은 그런 잔들을 가지고선 작업을 하셨는데, 그때 이 잔으로 처음에 공모를 신청을 하셨대요. 근데 여기 가운데 보이는 그런 작은 오브제 같은 것도 원래는 있지 않았는데 이제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 멘토분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이런 거 있으면 어때요? 저런 거 있으면 어때요? 하면서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거의 6개월 이상을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천에서 작업을 하시고 이분의 작업을 몇 가지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처음에는 잔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거기와 어울리는 접시들도 있게 되고, 접시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캐릭터를, 그림에 있는 캐릭터를 실제로 만들어 보는, 그렇게 해서 계속 연결해서 나아갔고, 또 이렇게 작은 오브제들도 거기에 만들기도 하고, 접시도 그림이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자기의 무늬 단순한 형태들을 이렇게 넣어서 장식을 해도 상당히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상품적인 가치도 많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디자인들을 무늬들 한번 찾아보고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개시켜 드릴 작가분은 PF 스탁만이라고 하는 유럽 작가분이신데요. 이분의 작업은 선적인 부분은 컵이라든가 그릇들이 굉장히 단순해요. 선이 굉장히 단순한데 색감은 코발트 블루를 많이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고, 이분의 작업도 한번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릭 캐스팅 기법에서 황재원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슬릭 캐스팅으로 구체 관절 인형을 만드시는데 색감이라든가 이제 선의 요소들의 특징이 약간 파스텔 계열 쪽이 더 많고 또 구체 관절 인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이 힘들어요. 저도 사실 그 학부 졸업 작품에 구체 관절 인형을 만들었었는데 6개월 이상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원형하기 전 대상을 찾고 원형 만들고 석고 틀 만들고 하는 데까지 어, 뭐 시간과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이네요.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이제 작가분은 코마츠 마코토 선생님이신데 제가 존경하는 작가분 중에 한 분이세요. 일본 무사시노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몇 년 전에 정년 은퇴하시고 지금은 개인 작업을 하시고 계세요. 이분의 작업의 특징은 그런 자연물이나 뭐 그런 대상들을 연구를 하고 관찰하는 것들을 많이 즐겨 하세요. 여기 보면은 그분의 홈페이지를 링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 홈페이지를 가셔가지고 꼭 작품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그 코마츠 마코토 선생님 연구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연구실에서 어떤 작품들을 그때 찍었던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을 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냐면 기법적인 것도 있지만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연구하는 마음, 처음 늘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는 늘 가던 길이나 가던 곳, 익숙한 곳에 대해서는 흥미를 더 이상 느끼진 않잖아요. 근데 어느 계기로 해서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여행을 간다고 했을 경우에 보면은 늘 다니던 그 길이 아니고 버스를 타는 것조차도 즐겁고 뭔가 호기심이 있고 뭔가 가는 길도 여행을 간다고 그러면 새로운 곳에서는 사람들도 특이하게 보이고 신선하게 느껴지고 나무라든지 뭐 공기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신선하게 다가오잖아요. 그거는 왜 그래요?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익숙하다는 거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흥미를 떨어지게 하는 경우들인데 그거는 새로 고쳐보기가 되게 중요한데 이분이 말씀해 주신 게 그분은 늘 아침마다 학교 가는 길 아니면 퇴근하고 오는 길에서 늘 학교 주변을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것들이나 나뭇잎이나 아니면 주변의 돌이나 그런 것들을 늘 찾아보신대요. 오늘은 새로운 게 없을까? 그렇게 정년을 거의 앞두시고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늘 새로운 게 어떻게 찾아질 건지 주변을 한번 새롭게 고쳐보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분의 작업을 연구실에 있던 작업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용도가 뭘까요? 이거 용도는 화병이고요. 그 밀림 지역에 가면은 물가에 이렇게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거기 뿌리가 왕성하게 되어 있는 나무들의 모습을 보시고서 영감을 얻어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기 무사시노 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화병을 굉장히 재미있게 잘 만들어요. 특징적으로 석고 캐스팅이 굉장히 강한 학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면에서 본 모습이고 우리는 보통 바닥을 상상을 하면은 일자로 평평한 거를 상상을 하는데 오히려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더 디자인적으로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마치 살아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거는 산의 모양을 한 것 같죠? 등고선 같기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병의 기능도 하고 그냥 다른 용도로 또
이분은 코마츠 마코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그 흙만을 쓰는 게 아니라 타재료를 많이 쓰세요. 항상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타재료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작업에서도 굉장히 신선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용도가 뭘까요? 실제 자연의 돌과 자기 작품을 이제 연결해서 만드셨고, 여기 보면은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병으로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연마를 좀 엄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작품 하나하나의 그런 깊이감이 좀 상당히 남다르고, 이분의 작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타공을 하는 구멍을 뚫는 작업들이 좀 많으세요. 여기에 보이는 것도 좀 상당히 사이즈가 크거든요. 슬릭캐스팅으로 해서 구멍을 뚫고, 코마츠 마코토 선생님 같은 경우 구멍을 뚫는 게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은 드릴로 처음부터 간편하게 뚫고 싶어 하잖아요. 이건 절대 그렇게 안 하신대요. 하나하나 다 칼을 가지고서 이렇게 뚫으신데 손이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작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전에 들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여지는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품이냐면 쇼핑백 있잖아요. 종이 쇼핑백, 그거를 틀을 떠서 이제 만드신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이것도 화병이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이는, 안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매끄러운 작업. 다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그런 작업이고, 바깥쪽은 유약을 칠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연마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주전자인데 약간 저런 옥 같은 그런 재료를 타재를 이용해서 이제 만드셨고, 이렇게 각을 쳐서 선의 느낌이 잘 나타나게 하는 작업도 만드셨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거는 동물의 뼈를 실제 떠서 이제 만드셨나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돌이 아니라 저건 도자기예요. 저것도 마블 형태를 만드셔가지고 정말 돌처럼 무게감도 있고 그런 색감도 굉장히 화려하고 멋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만드신 이제 커피잔 세트입니다. 여기서는 좀 특징이 그냥 약간 손잡이 부분에 살짝 위로 밑으로 살짝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인체공학적인 기능을 생각해서 이제 만드셨다고 해요. 손에 잘 걸리게끔 편안하게 잡힐 수 있는 각도를 생각해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다른 시리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약간 일본은 간장을 잘 먹어요. 그래서 간장을 담아 놓는 소스, 간장 소스 통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저기에요. 화병. 네, 이것도 화병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여지는 것도 사람의 발을 모양을 뜬 화병입니다. 아까와 같이 종이를 떠서 그거를 또 구겨가지고 만든 모델링을 해서 접시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포크를 만드는데 사람의 손 모양에서 모티브를 따서 포크 모양을 만들기도 했네요. 저희 옆에 보는 아까 발 모양인데 실제 양말을 이렇게 신겼어요. 네. 실제로 좀 작은데, 굉장히 작은데 저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작업들도 있기도 하고요. 이것들도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손잡이 부분도 도자기로 저기 안쪽을 만드신 거예요. 나머지 저 밖에 보이는 메탈은 실제 메탈과 도자기를 믹싱해서 이제 만드시고 이제 만드신
이게 이분의 작업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종이 쇼핑백을 이제 틀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했던 틀 인형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만들어진 것들이 좀 여러 시리즈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명으로 메탈을 이용해서 약간 철 망사 같은 작품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만드셨고, 그리고 좀 더 다른 시리즈로 해서 이렇게 크게 다른 이제 작품도 도자기 작품들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유리컵은 유리로도 그런 작업들을 하셨는데 여기는 모든 면이 다 모양이 달라요. 각각이 면이 바라보는 면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고 또 이렇게 광택이 있는 작품이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매트한 느낌의 작품들도 있기도 합니다. 여기가 그분의 작업실. 더 이제 잘 보이죠? 이분이세요. 도마츠 마크.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구글에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분의 작업이 다른 것들이 좀 많을 테니까 여러분 소개해드린 더 많은 작가분들이 계신데 많이 못해서 다음에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